안녕하세요. 배당의 만장입니다. 2월 말 배당 기준일 ETF 마지막 3탄입니다. 지난 1탄은 미국 빅테크 나스닥 ETF와 2탄은 미국 S&P 500 미국 배당 ETF를 알아보았습니다. 1탄과 2탄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나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 2월 말 배당 기준일 3탄의 경우엔 연배당 4%에서 15%까지 있는 국내 및 채권 혼합 리츠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. 상장일이 12년 8월 29일이고요. 총보수 0.23, 시가총액은 5,300억으로 다른 배당주 ETF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. 영 분배율은 약 7%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지난 1월 달에는 63원을 지급해 주었고 0.43%, 12월 달에도 64만 0.43, 11월 64만 0.4, 10월 64만 0.41% 지급이 되었습니다.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우리금융지주, 기아, 여기에 SK텔레콤, 삼성화재 등이 있으며 주가 흐름입니다. 여기가 작년도 1월 달경이었는데요.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줍니다. 이 당시에 보시면은 국내에 밸류 프로그램이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관련된 배당주들 특히 은행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시기입니다. 그 후로 약 6개월 정도는 행보의 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국내 ETF이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. 파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이고요. 빨간색 선이 플러스 고배당주의 주가 흐름입니다. 네, 전체적으로 흐름의 큰 방향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만 시차라든지 이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작년에 국장이 아주 어려운 또 코스피 아주 힘든 상황이었지만 여기에서 빨간색 선인 플러스 고배당주는 상대적으로 국장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었습니다. 해당 이유는 작년에 또 밸류 프로그램 이슈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더 주었고 또 이쪽으로 피난 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최근에 해외 납부세액 이슈, 또 배당세 원천징수 이슈 때문에 국내에 플러스 또 고배당주가 상대적으로 대안이 되고 있다.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플러스 고배당주 따로 볼 예정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음은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입니다. 상장일은 23년도 10월 17일, 총보수는 0.3%, 시가총액은 약 3천억 정도 됩니다. 연분배율은 5에서 6%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주요 구성 종목은 우리금융지주, KB금융, 삼성화재, 또 보험 회사들이 있습니다. 1월달 분배금은 73원이었고 0.51%, 12월달 73원, 11월 73원, 10월 달에도 73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. 작년도 1월부터의 주가 흐름입니다. 역시나 코스피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파란색은 이제 코스피 지수이고요. 그리고 빨간색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입니다. 작년 하반기에 코스피의 이제 강한 하락장 속에서 이 빨간색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다음은 라이즈 입의 이클립 커버드 콜입니다. 상장일은 24년도 3월 5일이고요. 총보수가 0.3, 시가총액이 약 3,200억 정도입니다. 연분배율로는 약 12%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 지난 1월 달의 경우에 127원 1.49%, 12월 달에도 126원 1.49%. 거의 이것만 본다면은 매월 약 1.5% 정도 분배율 지급해 주는 거 아닌가?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주요 구성 종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. 삼성전자, 라이즈입에 SK하이닉스, 네이버, 밑에 기아, 신한지주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지만 이 구성비를 본다면은 여기 1% 정도는 너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200하고 SK하이닉스가 주를 이루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는 주가가 강한 하락을 이제 보여주었죠. 코스피 200처럼요.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. 최근에 국장 반등 나오듯이 삼성전자 또 최근에 반등이 나오듯이 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ETF입니다.
네, 결론적으로 해당 ETF는 코스피 200이 우상향을 하느냐, 우상향을 못 하느냐, 거기에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등락을 많이 가져가는 지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는 관심을 갖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비관심을 갖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ET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다음은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브드콜 액티브 H입니다. 상장일은 24년도 2월 27일이고요. 총 보수가 0.39%,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원. 네, 1조대를 넘어선 ETF입니다. 네, 그리고 연분배율은 약 12%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86원, 1.02%, 네, 12월 달에 85원, 1.01%, 네, 그 전체적으로 약 1% 정도 매월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. 네, 해당 ETF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채 수익률을 추정하는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면 콜옵션 매도 비중 약 30%,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.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해당 ETF 지금 보시면 요 상승 구간이 한번 있습니다. 요때가 작년에 이 엔캐리 청산 이슈로 전 세계가 급락을 보여주었을 때 반대로 이제 상승했던 흐름을 보여주었고요. 그리고 최근에도 저점에서 조금 상승을 보여준 흐름입니다. 이거 아마 제가 생방송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. 네,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하고 요렇게 하락할 때 제가 여기서 이 정도 폭이 내려왔다. 그래서 다시 반등 구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. 네, 요렇게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. 제가 해당 ETF의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투자는 좀 어렵고 이렇게 이제 타이밍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ETF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상황입니다. 왜냐면 여러분들 나스닥이나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였지만 해당 국채 관련된 ETF들은 어딜 가나 장기적 우상향이라기보다는 사이클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해지용으로 좀 일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다음은 술 미국 30년 국채 커브드콜 합성입니다. 상장일은 23년도 12월 27일이고요. 총보수 0.25, 시가총액 약 2천억 원입니다. 연분배율로는 12%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. 1월 달의 경우에 81원 0.84%이고 12월 달에는 150원 1.58, 11월 달에는 90원 0.96% 정도 해당이 됩니다. 네, 미국 30년 국채 커브드콜인데 이 종목은 조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. 아마도 해당 ETF는 환 노출형,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년도 국채 좀 안 좋았지만 환율 영향으로 또 주가가 이렇게 커버가 잘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미국 동 해외 ETF를 할 경우에는 환 노출형을 선택하느냐 또는 환 해지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좀 큽니다. 또 요즘은 많은 분들이 환율이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로 또 환 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환 해지형 또 환 노출형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게 이제 더 유리한 것인지 한번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다음은 코덱스 테슬라 커브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. 상장일은 24년도 1월 23일, 총 보수는 0.39%, 시가총액 2,600억, 연분배율 연 약 15% 예상이 됩니다. 네, 1월달 124원 1.24%였고요. 작년도 10월달 119원 1.26%. 그래서 매월 약 1.25% 언저리, 그러기 때문에 연 15%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테슬라 20%, 테슬리 10%, 국내 채권 70%로 구성된 자산 배부형 월 분배 상품입니다. 네, 작년도에 테슬라 아주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, 올해 들어서 일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가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1위가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. 그렇듯이 테슬라는 국내 투자자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이렇게 커브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 ETF도 이렇게 한 2,600억 정도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또 다음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입니다. 상장일이 19년 7월 19일입니다. 총보수가 0.08, 시가총액 약 6,100억에 달합니다. 연분배율로는 약 5에서 8% 정도 예상이 되고요.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지난 1월 8원 0.2%, 12월 15원 0.37%,
네, 10월달 29가 0.68%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리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좀 주가가 하락을 보여줬고 최근에서야 또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채라든지 이런 리츠 관련된 ETF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타이밍 마켓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수 추종하는 ETF하고 국채 리츠 인프라 이런 ETF들은 좀 별개로 나눠서 구분해서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월말 배당 기준의 ETF 중에서 국내 3개, 채권 혼합, 리츠 4개에서 총 7개를 알아보았습니다. 네, 지난 영상에는 빅테크 나스닥, S&P, 미국 배당이 올려져 있으니까 지난 영상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는 2월 말 배당 기준일이 2월 28일입니다. 그래서 26일까지 보유를 하거나 매수를 해야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번에 배당주는 핵심 ETF 총 22개 리스트는요, 네, 카페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카페에서도 22개 리스트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자산 우상향을 응원드리는 배당의 만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